그래서 정렬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정렬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떤 순서를,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순서를 정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려면 여러 개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니까, 자, 배열이나 리스트 같은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애를 가지고 우리가 정렬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배열을 일단 한번 볼까요? 배열. 가장 단순한 구조인 배열. 자, 4, 1, 2, 5, 3. 자, 이렇게 5개. 지금 요거는 정렬이 안 돼 있는 거죠. 그죠? 자, 요거를 이제 정렬을 하고 싶어요. 그럼 정렬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작은 거부터 큰 걸로 가는 오름차순이 있고, 그리고 큰 거부터 작은 걸로 가는 내림차순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렬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둘 다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 정렬을 하시려면은 정렬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정렬을 직접 하셔도 돼요. 요거랑 비교를 해서 더 작은 걸 앞으로 보내고, 요거랑 비교해서 또 작은 거 앞으로 보내고. 자, 이런 정렬 알고리즘이 있는데,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해보시면 되고, 자, 지금은 정렬 알고리즘 말고 자바에서 미리 그 정렬 알고리즘을 구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함수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배열 같은 경우는, 자, 어레이스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sort 함수를 제공을 해요. 점 sort.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배열을 넘기시면은 자동 소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출력을 소트를 하기 전에 출력 한번 해보고요. 랭스 출력을 ARR에 i번째로 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41253 그대로 나오죠. 들어가 있는 순서 그대로 나오는데, 요거 한번 하고 나서 그대로 다시 출력을 해볼게요. 그럼 1, 2, 3, 4, 5 정렬이 돼서 나오죠. 이렇게 정렬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어레이스 소트. 자, 어레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잘 안 써서 내림차순 하는 방법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한번 찾아볼게요. 좀. 저는 주로 리스트를 많이 썼기 때문에 어레이스 내림차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오름차순은 방금처럼 하시면 되고요. 내림차순은 리버스 오더라는 거를 이렇게 넘기면 되네요. 자, 요거 한번 모델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요거를 복사를 해서, 자, 여기에다 요걸 대신 넣어주면, 자, 빨간 줄 쓸 때 여러분 요 빨간 줄이 뜨면 일단 무조건 컨트롤 시프트 5부터 하고 보세요. 되든 안 되든. 자, 그러면 요거 안 되네요. 요거 말고 딴 걸로 한번 볼게요. 내림차순. 자, 이게 맞는데 왜 안 될까 저희는? 여기를 인티저로 해야 되나 봅니다. 여기를 인티저로 하니까 되네요. 객체 타입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배열의 정렬을 한번 알아봤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은 저도 배열보다는 리스트를 많이 쓰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기 앱에도 보시면 뒤에 리스트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리스트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배열 대신 자, 요런 사용 방법은 완전 똑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요 어레이스를 자, 제가 이제 리스트 하나 만들어 볼게요. 어레이 리스트 인티저 리스트 뉴 어레이 리스트. 자, 이렇게 리스트 하나 추가하고 여기다가 add해서 넣을 수 있잖아요. 자, 1 똑같이 4 1 2 5 3 자,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리스트잖아요. 배열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 안 돼요. 요게 호환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리스트 전용 이 어레이스 말고 리스트를 대상으로 하는 자, 전용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어레이스 대신 그냥 컬렉션스라고만 바꿔주면 돼요. 컬렉션스 이렇게. 자, 얘도 똑같이 배열과 동일하게 sort 함수를 제공을 하는데 이제 대상을 배열이 아닌 어레이 리스트를 넘기면 됩니다. 작동은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배열이 아닌 이 리스트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리스트.size 이건 리스트.get i.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자, 똑같이 내림차순 정렬이 되고 요거 빼면은 오름차순 정렬이 돼요. 자, 여기까지는 오케이. 자, 숫자나 여기 인티저 대신 스트링 넣고 소트하면은 문자열의 정렬을 얘가 해주겠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정렬을 해야 되는 게 인티저나 스트링 이런 기본 타입이 아니라 객체 타입이란 말이에요. 아티클, 그죠? 그럼 얘는 int id도 있고 스트링 타이틀도 있고 스트링 바디도 있어요. 그죠? 스트링 레그 데이트.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얘를 가지고 정렬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얘를 가지고 정렬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렬을 해야 되는 기준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정렬을 못합니다. 또 얘가 이 collections.sort 이 함수가 이 리스트를 인티저나 스트링 같은 거면 단일 값이니까 정렬을 해주거든요. 근데 아티클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정보로 조합이 돼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야, 게시물 정렬해줘 라고 하면은 얘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뭘로 정렬을 해야 되지? 이걸로 정렬을 해야 되나? 이걸로 정렬해야 되나? 이걸로 정렬해야 되나?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정렬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정렬 기준을 정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 타입은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 타입보다는 객체 타입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자, 객체 타입을 정렬할 때는 반드시 정렬 기준을 정해줘야 되고요. 이 정렬 기준을 정해주는 방법을 우리가 객체로 만들어서 여기 넘겨줘야 돼요. 자, 그래서 컴패레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찾아보시면 나와요. 컴패레이터. 자, 요거를 이용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방법이 뭐 컴패레이터도 있고 뭐 컴패러블 이런 거를 뭐 임플리먼트 하는 것도 있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자, 이거를 뭐 본인이 봐서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사용하고 싶으신 게 따로 있으면 사용하시고요. 나는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그냥 컴패레이터 쓰세요. 저는 요걸로 할 거니까. 자, 그래서 요걸로 기준을 정해줘야 되거든요. 한번 같이 써볼게요. 자, 요 복사를 할게요. 자, 그래서 요 객체가 하나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자, 요게 임플리먼트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 자, 얘가 객체를 하나 넘기면 그 객체 안에 있는 값을 정해서 비교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오름차순, 내림차순에 대한 그 정보를 얘가 선택을 해주고요. 얘를 바탕으로 이 collections.sort 함수가 정렬을 내부적으로 실행을 해주게 돼요. 자, 그래서 얘는 정렬 기준을 여기서 정해주는 겁니다. 이 comparator라는 클래스 안에서. 자, 그럼 요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이제 어떤 타입을 할 거냐면, 자, 요거 잠깐 주석 처리하고, 요거 눈을 어지럽히는 배열은 지우겠습니다. 그냥 뭐 사용 안 할 거니까. array list num이라는 객체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자, num.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num이라는 객체가 없죠. 그래서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 얘는 1, 자, n1이라는 변수와 n2라는 변수 두 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객체가 두 개의 값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add 부분을 복사를 한 다음에 nlist로 자,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숫자는 추가 못하죠. 이거는 num 객체를 저장하는 리스트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 줄게요. 자, 그래서 new num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얘가 숫자 두 개를 저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생성자를 이용해서 바로 여기다가 숫자를 부여를 하겠습니다. 생성자 값 두 개 받아서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럼 객체를 만들 때 우리가 여기에 4 이런 식으로 넣으면 4와 5 두 개의 숫자 값을 가지고 있는 객체, 넘객체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리스트에 넣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 5개를 넣어주면 돼요. 자, 그럼 얘는 1, 2, 5, 3 1, 4, 3, 2 자, 이런 식으로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nlist고요. 자, nlist에서 i번째를 가져오면 뭐가 나온다? 넘객체가 나오는 거예요. 넘객체가 가지고 있는 값이 두 개잖아요. 선택을 해줘야겠죠. 점 n1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요게 나오는 거죠. 여기 앞에 거. 자,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눈을 어지럽히는 것들은 다 주석 처리하고 41253 나오죠? 요거 나온 거예요. 요거를 N2로 바꾸면 51432 요거 나온 거죠. 요거. 자, 그럼 이제 문제 요거 정렬하라 이거예요. 넘을 정렬하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정렬하실 거냐는 얘기죠. 이거를. 얘를 가지고 정렬을 해야 될지 얘를 가지고 정렬을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 앞에 걸 가지고 정렬을 하면은 뒤에 게 안 맞겠죠. 정렬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객체 타입은 값을 여러 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정렬을 할 수가 없어요. 정해주지 않으면. 자, 그러니까 이거 nlist를 이렇게 넘기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빨갛게 뜨죠. 정렬할 수 없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뭘 넘겨야 된다? 여기다가 옆에다가 정렬 기준 정해서 넘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그리고 이 역할을 하는 게 요거 컴패레이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구현을 해주셔야 돼요. 정렬을 하고 싶으면. 자, 되게 간단합니다. 정렬 방법은. 이 컴패레이터라는 거를 만들어서 여기다 넘겨야 되는데 이 컴패레이터는 무조건
무조건 이 컴페어라는 함수를 만들도록 강제하게 돼 있어요. 강제. 이걸 안 만들면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완성을 못 합니다.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컴페어 함수를 완성시켜 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두 개 값을 넘겨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대상이 돼야 되는 객체는 num이죠, num. 포인터 대신 num을 넣으면 돼요. 여기도 num. 자, 이렇게 저장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이름은 뭐라고 할까요? 그냥 P1, P2라고 할게요. 그대로. 자, 그럼 P1은 넘객체이기 때문에 자, X가 아니라 뭐예요? N1과 N2가 있죠. N1과 N2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선택할 수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N2를 선택을 했다. 자, 요거 LG는 지워버리세요. 이거. 자, N1과 P1의 N1과 P2의 N2를 비교를 하죠. 자, 그러면은 이 컴페어는 이걸 넘기는 순간 이 소트가 이 N리스트에 있는 이 넘들을 하나씩 다 빼서 비교를 해줍니다. 뭘로? 요 N1을 가지고 이 넘이 가지고 있는 N1 있죠? 이 변수에 있는 값을 비교를 해서 자동으로 정렬을 해줘요. 자,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정해주는 기준으로 정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 빨간 줄 뜨면은 제가 무조건 컨트롤 시프트 5부터 눌러보라고 했죠. 빨간 줄 뜨면 그렇게 눌러보시고, 자,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됐죠. 자, num이라는 객체를 넘겨서 받아서 거기 안에 있는 n1이라는 값을 가지고 비교를 하겠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왼쪽이 더 크면 1을 반환하겠다 이거거든요. 요거 그냥 약속이에요. 1을 반환하면 왼쪽이 더 클 때 1을 반환하면 요 오름차순 종료돼요. 약속이에요 이건. 자, 이 컴페어 함수에서 어떤 기준 두 개를 넘겼는데 왼쪽이 더 클 때 1을 반환한다? 그럼 그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 건지는 모르셔도 돼요. 왜? 내부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얘가. 우리는 그거를 사용하는 방법만 알면 돼요. 이거를 꺽쇠를 반대쪽으로 바꾸면 이런 이제 내림차순이 되는 거예요. 요거 오름차순, 그럼 내림차순. 어떤 거에 대한? N1에 대한. 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시고, 자, 이제 얘를 넘기면 됩니다. 이 객체를 만들어서, 자, 이름이 뭐예요? 마이 컴페레이터죠. 이건 이름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지으셔도 돼요. 이렇게 지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냥 마이 컴페레이터 그냥 쓰겠습니다. 그리고 객체 생성하면 되죠. 이 컴페레이터. 자, 그럼 여기 컴프 있죠? 요거 넘기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컬렉션스 소트 함수가 얘를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얘를 정렬을 해줍니다. 자, 정렬이 잘 됐는지 한번 볼까요? 자, N1을 가지고 정렬을 했으니까 정렬하기 전, 정렬한 후, 정렬하기 전, 정렬한 후. 자, 여기서 요거를 반대로만 바꿔볼게요. 이렇게. 그럼 이제 내림차순이 되는 거죠. 정렬하기 전,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후.
자, 이게 이제 N1에 대해서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N2를 가지고 출력을 해보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앞쪽 걸로 정렬된 상태에서 뒤쪽 값이 나오죠. 얘는 정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N2를 정렬하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를 N2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럼 정렬이 되죠. 자, 이렇게 하면 근데 대신 N1이 정렬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항상 이걸로 선택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어떤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적용하지 마시고 저처럼 이렇게 테스트 클래스 하나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좀 테스트를 해보시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이해가 된다라고 하시면 이제 이 기능을 구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게시판 정렬 기능.